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4 112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페이지 보시면 Written Broker Association Contract이 나와 있는데요. 브로커하고 에이전트 사이에는 계약서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에이전트가 브로커 밑에 이제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브로커와 에이전트 간에 이제 계약서가 존재해야 되고요. 브로커 일지라 하더라도 다른 브로커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에도 계약서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요 112페이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broker must have a written contract with each licensed member of sales staff. 그러니까 에이전트든 브로커든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때는 계약서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트랙의 카피가 항상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3년간 3년 동안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이 끝나고 나서라도 만료되고 나서라도 3년 동안 서류를 킵하셔야 됩니다. 이 3년이란 단어는 뭐 전반적으로 서류 키핑하는데 일반적인 기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broker association, broker salesperson contract must be in writing. 자, 브로커와 세일즈 펄슨 간의 계약서는 서면으로 무조건 작성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this contract is not required to be approved by California Department of Real Estate DRE 돼 있는데 이 계약서는 DRE에 의해서 뭐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에 가시면 DRE 노티피케이션이 돼 있는데요. 그 에이전트가 회사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DRE의 브로커는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일즈 펄슨이 그 회사를 떠난다면 10일 안에 DRE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세일즈 펄슨이 그 회사로 이제 트랜스퍼해서 올 때 그때는 DRE에 5일 안에 이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 10일 5일 요거는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참고 사항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시험 문제 안 나오냐면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는 이거를 전산 처리를 해서 바로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를 떠나서 다른 회사로 들어가게 되면 그 회사에서 저를 등록시키거든요. 등록시키면은 그게 바로 DRE에 보고가 되면서 뭐 다른 회사에서는 자동적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일, 5일 요거는 좀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간은 10일, 5일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에 보시면 agents who buy and sell for their own account disclose you have a real estate licensee 돼 있는데 자, 에이전트의 본인 집을 사고 팔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내가 에이전트다. 혹은 내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디스클로저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A licensee must disclose in writing he or she is licensed when involved in transaction as a principal 돼 있는데 자,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에이전시는 자기 집을 이제 프린시플로서 트랜잭션 할 때 자기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디스클로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집을
사거나 팔 때 항상 나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디스코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도 이제 집을 여러 번 사고 팔아봤는데 항상 저도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뭐 사람이다라고 디스코저 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 파워 버튼이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위임장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Power button is an acknowledged written authorization one person to act for another 돼 있는데 자, 위임장이라고 하는 파워 버튼이는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일을 위임하는 그러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 파워 버튼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너럴 파워 버튼이 그다음에 스페셜 파워 버튼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뭐 단어는 제너럴과 스페셜이죠. 제너럴은 보통적인 의미로 일반적인 뭐 이런 뜻인데요. 그 제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파워 어토리를 줘서 위임한다고 했을 때 제너럴로 주게 되면 저의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겁니다. 제너럴은. 하지만 스페셜은 한 가지 일만 위임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집을 파는 일 한 가지만 당신한테 위임을 하겠어. 그것이 스페셜 파워 버튼입니다. 그래서 제너럴은 그 사람의 모든 일을 위임받는 거고요. 스페셜은 한 가지 일, 특정 정해준 일에만 대리를 위임을 하는 것이 스페셜 파워 버튼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General power button allows persons authorized to perform any act of principal could perform 돼 있는데 제너럴 파워 버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any act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사람의 권리를 모든 것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제너럴 파워 버튼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attorney in fact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대리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저한테 이제 어토니 스페셜 파워부터 어토니를 주셔서 제가 이제 어토니 인 팩트가 되면 대리 위임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attorney in fact under general power of attorney is person who has been given the right to all of principal's business. 자, general power of attorney 밑에 attorney in fact 대리위임을 받은 사람은 그 대리를 해준 사람의 비즈니스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ttorney in fact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리위임을 받은 사람. 자, 밑에 보시면 attorney in fact 그러니까 대리위임을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그 디드를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리위임을 받은 사람이 그 대리를 해준 그 사람의 프로퍼리를 나에게 위임할 수가 디드 그 집문서죠. 집문서를 넘겨 내 스스로 나에게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리위임을 받은 것은 굉장히 큰 권한이잖아요. 근데 다른 일들은 다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집을 나에게
집문서를 넘기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런 그 프로드가 될 수 있는 사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방지하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스페셜 파워 버튼이가 있는데요. Allows the persons authorized to perform only specific act, for example, sell your house 돼 있는데 오직 정해진 한 가지 일, 그게 이제 a specific act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집을 판다는 그런 집 하나에만 퍼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은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스페셜 파워 버터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앞에 제너럴과 스페셜로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A listing agreements makes broker special agents perform authorized acts, selling, exchange, otherwise transferring real property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스페셜 에이전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페셜 에이전트는 그 리얼 프로퍼티 부동산을 팔고 교환하고 뭐그 사는 그런 여러 가지 임무를 권한을 받아서 행위를 하는 에이전트가 스페셜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팅 어그리먼트라는 그 계약이 브로커를 스페셜 에이전트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리스팅 에이전트는 프린시플이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내 집을 팔아주시오 아니면 교환해 주시오 뭐 이런 거를 임무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 부여함으로써 브로커가 스페셜 에이전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the relationship on agents with the principal attorney in fact under special power of attorney also referred as a special agent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스페셜 에이전트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프린시플과 에이전트의 관계가 attorney in fact under special power of attorney라면 그 에이전트는 스페셜 에이전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팅 에이전트인데 위임을 받아서 그 위임받은 사람이 어토니 인팩트까지 라면 그러니까 대리 위임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람 또한 스페셜 에이전트로서 불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H에 보시면 torts by an agent's broker salesperson 돼 있는데 자, 요거는 민사 범을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Tort is a civil injury wrong committed under a person that person's property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불법 행위들을 얘기합니다.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를 행하는 것이 이제 톨트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 예를 보시면 fraud, 사기, 그다음에 misrepresentation, 허위 진술, negligence 이거는 이제 근무태만 그다음에 secret profit 그러니까 비밀 이익을 챙기는 거, 몰래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모든 행위가 부동산 에이전트가 이런 행위들을 하면 불법 행위가 돼서 톨트가 되겠습니다.
자, I에 보시면 misrepresentation of material fact 돼 있는데 material fact는 중요한 사실,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사안의 misrepresentation, 허위 진술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자, 밑에 굵은 글씨 한번 보시면 퍼핑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체크하시고요. 퍼핑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exaggeration이 나왔다. 그럼 퍼핑 이렇게 연결해서 시험 보실 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하다 보면 그 프로퍼티에 대해서 특히 비즈니스들은 좀 잘 포장을 해서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좀 이쁘게 얘기해서 아니면 좋게 얘기해서 팔아야 할 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을 또한 사실을 굉장히 부풀려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이 퍼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을 하는 것이 퍼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시면 property의 benefit, 그 집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과장시키는 그러한 opinion, 의견의 진술이 퍼핑이 되겠습니다. 자, 이 퍼핑은 misrepresentation이 되는 겁니다. 자, 허위 진술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허위 진술에 대해서 특히 material fact,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이 허위 진술은 civil code 또는 commissioners regulation이라는 그런 법조항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허위 진술에도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innocent misrepresentation. 그러니까 뭐 결백한 허위 진술, 뭐 요것이 되겠죠. 좀 약한 형태의 허위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보시면 negligent misrepresentation. 뭔가 근무 태만 으로 인해서 허위 진술이 된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자, 3번에 보시면 fraudulent misrepresentation이 있는데 요거는 의도적인 허위 진술, 그러니까 사기를 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innocent misrepresentation, 결백한 허위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false statements are not known to be false at the time they are made 돼 있는데요. 자, 결백한 허위 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진술인데 결백하다고 하는 것은 그 진술을 하는 그 당시에 그것이 잘못, false가 됐다는 것을 모른 채 잘못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건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을 할 의도가 없었지만 허위 진술이 된 상황이 innocent misrepresentation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negligent misrepresentation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false statements believed to be true but made without reasonable grounds for that belief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잘못된 진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리서치를 잘 하고 뭐 알아보면 알았을 건데 그냥 그럴걸요
하면서 아니면 그렇다라고 진술을 해버리는 그런데 알아봤더니 그것이 아닌 그러한 상황이 negligent misrepresentat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학군 같은 거, school district 학군 같은 것을 잘못 얘기해 줄 때 요 misrepresentation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플루튼의 유명한 학군이 써니힐스 학군이잖아요. 써니힐스 학군이 이렇게 아메리지 하이츠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뭐 양옆으로 조금씩 그리고 밑에 그 멜번길인가요? 멜번길 밑으로 조금 이렇게 밑으로 솟아 있는 그 부분이 써니힐스 학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플루튼의 집을 팔다 보면 손님들이 여기 학군이 어때요? 뭐 여기 써니힐스 학군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떤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바운더리에 가까우니까 여기는 써니힐스 학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 negligence misrepresentation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찾아보고 뭐 이 집 주소로서 그 학군에 맞는지 알아봤으면 알 수 있는 사실인데 대충 그렇다라고 귀찮아서 얘기하는 허위 진술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학군 얘기가 있네요. Particular school district without checking. 그러니까 체크를 하지 않고 특정한 스쿨 디스트릭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negligent misrepresentation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fraudulent misrepresentation이 있는데요. 요거는 사기성이 짙은 허위 진술입니다. 자, 보시면 statements made at a time when broker knows the statements to be false or statements in which broker fails to disclose material fact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알면서 잘못됐는지 알면서 그 브로커가 디스클로즈하는 스테이트먼트를 진술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fraudulent misrepresentation.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 이 fraudulent가 되겠습니다.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중요한 사실을 디스클로저하는 것을 또 실패하는 것도.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말이 아닌 게 아니고요. 그것 또한 숨긴 거기 때문에 이 fraudulent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intentional deception, 의도적인 속임이죠. 의도적인 속임이나 concealment of material fact, 중요한 사실에 대한 은폐. 자, 이러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fraudulent misrepresentations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immoral, 비도덕적이기도 하면서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위에 이제 사기들 중에서
뭐 innocent하고 negligent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fraudulent는 좀 의도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도덕적이면서도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J 보시면 스크립 프로핏이 있는데요. 야, 요거는 비밀 이익. 그러니까 그 프린시플 모르게 이익을 챙기는 것이 스크립 프로핏이 되겠습니다. 자, 이 스크립 프로핏은 fiduciary relationship의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실의 의무를 해야 되는 그 관계에 대한 breach 위반이 되는데요. 자, 신실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내 일처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일처럼 한다고 하면 이익을 숨기고 그러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크립 프로핏은 신실의 의무에 대한 위반이 되겠습니다. 자, example 한번 보실게요. A broker presented full price offer to seller. 브로커가 이제 있는데요. 리스팅 브로커인 것 같습니다. 셀러에게 풀 프라이스로 들어온 오퍼를 프리젠트를 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Which seller accepted? 그러니까 셀러가 그것을 accept가 했는데요. But the seller discovers during escrow the buyer is brother of broker 돼 있는데 자 오퍼를 줬는데 셀러가 일단 accept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이어가 브로커의 브라더였습니다. 형이었나 봅니다. 그것을 이제 셀러가 discover 알게 됐는데 seller can cancel transaction without any liability of commission. 자, 이 바이어가 브로커의 형제라는 것은 material fact에 속합니다. 또한 그 브로커의 이제 형제이기 때문에 뭔가 그 프로퍼리를 구매함으로써 이익을 챙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점을 챙기는 것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스킬 프로핏이라는 섹션에서 요 이그젬플이 나온 거고요. 그럴 때는 셀러는 그 계약을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브로커에는 커미션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해서 뭔가 이제 사실들이 나오면 은폐를 하지 않고 다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115페이지. 자, 중간쯤 보시면 굵은 글씨 보실게요. A death on property within past 3 years is a matter of fact must be disclosed 돼 있는데 자, 요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아이템입니다. 자, 프로퍼리에서 누군가 죽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렇다면 이것은 material fact,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디스클로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누군가 3년 안에 죽었습니다. 죽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material fact,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디스코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서 아파서 병원 가서 돌아가신 거는 material fact가 아닙니다. 뭐 집 안에서 돌아가신 것만 이 material fact가 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자살이나 수어사이드, 호모사이드, 수어사이드 둘 다 자살 아닌가요? 어쨌든 사람이 죽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프로퍼리에 그것을 material fact로 간주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9번에 보시면 terminating an agency relationship 그 에이전시가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계약이 끝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에이전시는 프린시플과 에이전트의 그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고용 관계. 자, 그 고용 관계가 끝나는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한번 보시면 salesperson cannot terminate an agency because listing always belongs to broker. Only broker or seller can terminate agency relationship 돼 있는데 자, 리스팅을 받은 salesperson 브로커 밑에서 일하는 에이전트죠. 에이전트는 에이전시 관계를 terminate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스팅을 받은 리스팅은 always 항상 브로커의 그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일즈퍼슨 리스트를 받아도 그것을 회사에 이제 그 프로퍼리가 자산이 되기 때문에 브로커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브로커만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퍼슨은 에이전시를 터미네이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로커와 셀러만이 에이전시 관계를 터미네이트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로커는 그 계약을 파기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셀러도 그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는데요. 셀러가 그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계약이잖아요. bilateral contrac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계약을 파기시킨다. 안 한다고 해서 그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약은 어, 파기된다기보다는 계약 위반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스팅은 브로커와 셀러만 터미네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그 에이전시 관계가 끝나는 그 첫 번째 보시면 expiration of agency listing agreement. 자, 리스팅 계약서가 만료될 때. 자, 리스팅 계약서에는 항상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end date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nd date 끝나는 날짜가 지나게 되면 뭐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계약을 맺지 않는 한 expire 그 계약 기한이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 에이전시 관계가 이제 파기가 됩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요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에이전시 관계가 이제 파기되는 경우들을
정리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요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일단 요 내용들을 이렇게 계속 가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B에 보시면 destruction of property 돼 있는데 그 계약을 맺은 agency disclosure, agency 그 agreement, listing agreement를 맺은 그 property가 destruction, 부서졌을 때 이 계약이 자동적으로 이제 파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이제 불이 났을 때 불이 나면 그 집이 전소돼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약의 대상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계약이 파기가 되겠습니다. 자, C에 보시면 that's or incapacity of broker or seller listing only 돼 있는데 자, 브로커와 셀러 둘 중에 하나가 죽거나 아니면 계약을 실행할 능력이 없거나 뭐 정신적으로 이상해졌다거나 뭐 그럴 때에는 그 계약이 이제 파기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리스팅 어그리먼트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A broker in large real estate office die. 그러니까 브로커가 죽었습니다. 그때는 그 브로커가 갖고 있는 all listings are automatically cancelled. 그러니까 모든 리스팅이 자동적으로 캔슬이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뉴 브로커가 다시 릴리스트를 해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브로커, 리스팅의 소유자잖아요. 리스팅을 갖고 있는 브로커가 죽으면은 그 리스팅은 자동적으로 캔슬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그 회사에 이제 브로커가 새로 들어오면 그 리스팅이 자동적으로 이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캔슬이 됐기 때문에 셀러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사인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네, 2번에 보시면 acts of sellers or broker 돼 있는데 브로커 셀러의 액션에 의해서 파기되는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에 보시면 agreements both broker and seller 돼 있는데 브로커와 셀러 둘 다 동의를 하면 이 계약이 파기됩니다. 그러니까 mutual agreement 서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동의하는 거죠. 그럴 때는 계약이 파기되겠습니다. 자, B에 보시면 renouncement of listing agreement by broker 돼 있는데 자, 브로커에 의해서 리스팅 어그리먼트가 이제 파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브로커가 이제 계약을 파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 의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손해가 난다라면 그것은 계약 위반에 의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C에 보시면 revocation of listing agreement by seller 돼 있는데 요거는 셀러에 의해서 리스팅 어그리먼트가 이제 취소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팅 어그리먼트를 브로커와 계약을 맺었는데 팔지 않는다, 뭐 캔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쌍방 계약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취소한다고 그냥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팔지 않는다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커미션에 대한 의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C에 보시면 close of escrow, 에스크로가 끝나면 그 계약은 자동적으로 터미네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에이전시 관계가 뭐 전형적으로 이제 터미네이트 되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뭐그 프린시플이 죽었거나 아니면 프로퍼리가 파괴가 됐거나 또는 그 에이전트와 프린시플 간의 동의에 의해서 에이전시 관계가 끝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진술에 의해서 에스타폴에 의해서는 그 관계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서면으로 끝내야지 끝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10번에 The Rise of Mobile Office 돼 있는데요. 자, 요거는 뭐 시험 문제에는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모바일 오피스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면서 오피스 이동하는 오피스다. 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동하는 오피스가 지금 라이즈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예전에는 뭐 컴퓨터라든가 뭐 태블릿이라든가 아니면 뭐 핸드폰, 셀폰이 발달하지 않은 그러한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으니까 한 15년 됐나요? 그 전에는 이 모바일 오피스가 그렇게 활성화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인터넷은 있었지만 이렇게 신문이라든가 지면이 좀 더 지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이폰이 생기고 나서 뭐 아이패드 그다음에 랩탑 이런 것이 생기고 나서는 굳이 사무실에 있지 않고도 사실상 에이전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집에 컴퓨터 있고 아이패드 있고 프린터 있고 뭐 스캐너 뭐 그렇게만 있으면 굳이 사무실에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사무실에 가는 이유는 뭐 다른 뭐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셔야지 뭐 이렇게 일하는 분위기라든가 뭐 이렇게 집에서는 좀 방해되는 요소들이 좀 많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나가셔야지 좀 일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요즘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모바일 오피스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어, 예전에는 이제 그 자료들을 저장하려면 이제 하드디스크나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저장 장치에 저장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서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서버에 나의 자료를 입력을 해놓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기계를 쓰든지 간에 그것을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 오피스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 좋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Technology changes with rapid speed, so you have to keep pace with it. 자,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봐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뭐 진짜 하루가 다르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업계도 굉장히 테크놀로지가 많이 접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테크놀로지를 따라잡는데 그 페이스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페이스를 유지해서 그것을 어느 한순간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것들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도 좀 그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따라가지 못하면 좀 도태됩니다. 그래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에이전트로서 이제 하실 때는 어 이렇게 좀 그 컴퓨터나 이런 것에 좀 친숙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평소 때 안 하던 것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배우셔야 되고 젊으신 분들은 금방금방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하는 것도 어 그 옛날에는 이제 신문 요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의 광고는 신문이나 이런 거보다는 인터넷 위주로 뭐 유튜브 요즘은 유튜브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지만 이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렇게 좀 잘 유지를 하면서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한 테크놀로지나 그러한 뭐 이렇게 아이템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무서워하지 마시고 저건 뭐 나하고는 안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트라이 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the many available California Association realtors card forms are essential at each step of purchasing, selling of a home 돼 있는데 자, 칼폼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팔고 사는데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칼폼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계약서를 다 다운로드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다큐사인, 베리사인, 디지털 잉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디지털리 사인이나 이니션을 받는 아니면은 정보를 입력하는 간단한 정보들을 얘기합니다. 다량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은 이제 다큐사인인데요. 옛날에는 손님한테 사인 하나 받으려면 그 손님을 사무실에서 만나든가 아니면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메일로 간단하게 사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다큐사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요즘에는 제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반, 50% 이상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세 정도? 한 70세가 넘지 않으시면 이 다큐사인으로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30불 정도? 그리고 1년치 다 내시면 한 달에 한 250불 정도? 뭐 그 정도 이제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챕터 4는 다 마쳤고요. 서머리 항상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초가 되고 시험 보실 때 꼭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고요. 오히려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이 서머리로서 정리하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터미널러지. 터미널러지도
단어 정리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툴이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어 정리할 때 이러한 문구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구들을 스스로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보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냥 제가 이론 때 제가 읽어드리고 뭐 한글로 설명해드리면 그거는 뭔지 알겠지만 이걸 막상 영어로 접하시게 되면 시험 보실 때 당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영어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퀴즈 풀어보고 일단 챕터 4 마무리할게요. 자, 퀴즈 1번 보시면 When seller agrees pay commission, broker agrees use diligence in obtaining a purchaser. This is called 돼 있는데 셀러가 브로커에게 이제 커미션을 주겠다고 agree 약속을 하고 또 브로커는 그 커미션을 준다고 하니까 그 바이어를 펄체서를 잘 찾아서 딜리전트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다면 이것은 에이전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셀러가 브로커한테 내 커미션 줄 테니까 바이어 좀 찾아주세요. 브로커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둘이 동의하는 경우가 에이전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2번에 보시면 broker as agents of seller owes buyer 돼 있는데 자 브로커가 있는데 셀러의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셀러가 프린시플이 되겠죠. 그렇다면 바이어에게는 오우한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어는 커스토머죠. third party. 그렇기 때문에 프린스플한테 프린스플인 셀러에게는 피디셔리 듀리를 이행해야 되지만 바이어에게는 피디셔리 듀리를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honest dealing, fair dealing 이러한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는 제3자하고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걸 찾아보시면 honest, fair dealing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있네요. 요 의무를 바이어에게는 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린스플에게는 fiduciary fiduciary가 있고요. 바이어는 third-party인데 honest, fair dealing 요 의무가 있습니다. 자, 혹시 착각하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프린시플에게는 fiduciary duty가 있기도 하면서 fair, honest dealing도 함께 하는 겁니다. 요건 기본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The best way to establish an agent's relationship is through 돼 있는데 에이전시 관계를 성립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서면으로 계약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구두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에스타폴로 진술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서면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salesperson listings are the property 돼 있는데 salesperson이 가지고 온 리스팅은 누구의 자산이다? 브로커의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C번에 broker who employs him, her as a salesperson
그러니까 세일즈 퍼슨을 고용한 브로커의 것이 리스팅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Seller Skinner signed 90-day exclusive right to sell listing with the broker bill 돼 있는데 자, 셀러인 스키너가 브로커인 빌과 함께 리스팅을 이제 팔겠다고 계약을 맺었는데 90일간의 exclusive right to sell 리스팅을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자, exclusive right to sell 기억나시나요? 제일 좋은 리스팅입니다. 에이전트한테는. 팔리기만 하면 커미션을 보장받는 누가 팔든지 간에 셀러가 팔든 뭐 리스팅 에이전트 팔든 바이어가 팔든 누가 와서 팔든 어쨌든 팔리기만 하면 계약이 커미션이 보장되는 그런 리스팅입니다. 근데 90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살펴보시면 2 weeks later 2주 있다가 스키너 셀러죠. 셀러 cancelled the listing with bill and gave an open listing to broker Carl and another open listing broker Paul 돼 있는데 자, 2주 있다가 무슨 일인지 셀러 스키너가 B라고의 리스팅을 캔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브로커인 칼하고 오픈 리스팅을 이제 칼에게 오픈 리스팅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오픈 리스팅을 브로커 폴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exclusive right to sell이라는 계약서를 B라고 있던 계약을 파기라고 오픈 리스팅을 칼하고 폴한테 준 겁니다. 오케이, 상황은 그렇게 되고 3주 있다가 3 weeks later 폴 오픈 리스팅을 받은 브로커죠. Paul presented an offer to Skinner that seller accepted. 자, 폴이라는 브로커가 스키너에게 셀러에게 오퍼를 프리젠트했습니다. 그리고 셀러는 그 오퍼를 accept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한데 다 이해가 되시죠? 자, which of following is most correct? 자, 이 상황들을 아시고 난 다음에 다음 중 보기 중에서 가장 맞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좀 아셔야 될 것은 이 커미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exclusive right to sell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0일 안에 누가 팔든지 그 집을 팔기만 하면 커미션이 보장되는 리스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 리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어를 데리고 온 에이전트만이 커미션을 보장을 받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다른 컨셉은 스키너가 B라고 맺었던 exclusive right to sell이라는 리스팅을 캔슬했는데 캔슬을 한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캔슬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캔슬은 할 수는 있겠지만 커미션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90일 동안. 자, 이런 것들을 알고 좀 풀어보시면 자, A의 브로커 빌 only entitled to full commission. 자, 빌이란 사람은 풀 커미션을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빌은 exclusive right to sell을 받은 브로커입니다.
제 생각에는 A번 맞는 것 같고요. 자, B에 보시면 full commission will be divided equally between Bill, Carl, Paul 돼 있는데 커미션을 디바이드를 하려면 이 셋 간의 계약서가 존재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B는 답이 아니고요. 자, 브로커 폴 only entitled to full commission 돼 있는데 자, 폴이라는 사람은 오퍼를 바이어를 데리고 와서 오퍼를 프레젠트하고 그것을 셀러가 억셉트하게 만든 브로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단 오픈 리스팅도 계약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A하고 C하고 지금 맞는 것 같은데 사지선다니까 좀 애매하죠. D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Paul is entitled to full commission and Bill is entitled to full commission as well 돼 있는데 자, 폴도 풀 커미션을 주장할 수 있고 빌도 풀 커미션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엔 D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폴은 바이어를 데리고 왔으니까 커미션을 보장받을 수 있고 빌은 right to sell 리스팅을 갖고 있으니까 커미션을 또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커미션을 양쪽에 주셔야 됩니다. 자, 6번에 보시면 seller signed 90-day exclusive right to sell with broker able 돼 있는데 자, 셀러가 브로커 에이블에게 90일간의 exclusive right to sell이라는 것을 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이전트에게 제일 좋은 리스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리스팅이 expire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seller gave an open listing broker Baker, broker Carl, 찰리. 리스팅이 expire 되고 난 다음에 셀러가 브로커 베이커하고 브로커 찰리에게 오픈 리스팅을 줬습니다. 자, 오픈 리스팅은 바이어를 데리고 와서 딜을 성사시키는 사람만 커미션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자, 그 컨셉을 가지고 또 보시면 3 weeks later 3주 있다가 브로커 베이커 오픈 리스팅을 받은 브로커죠. presenting offer to seller which accepted 오퍼를 프레젠트 했는데 accept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중 가장 맞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면 브로커 able only entitled to full commission 에이블이 풀 커미션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에이블은 right to sell 리스팅을 받은 에이전트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은 expire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미션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파는 것도 아니고요. 자, B에 보시면 full commission will be divided equally between Abel, Baker, Charlie 돼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커미션을 얘네들 셋이서 나누려면 계약서가 얘네들 셋 간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아니고요. 자, 브로커 찰리 entitled to full commission. 찰리라는 브로커가 풀 커미션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브로커 베이커가 손님을 데리고 와서 셀러가 그 계약을 억셉트 했죠. 그렇기 때문에 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C번은 틀리고요. D번에 보시면 브로커 베이커 procuring cost of sale 브로커 베이커가 세일을 하는데
procuring cause. procuring cause는 그 구매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이어를 데리고 온 그 원인 제공자이죠. 베이커가. 그렇기 때문에 풀 커미션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답은 D번이 맞겠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 when inspecting a seller's home, agents discover several physical defects. Agents fails to disclose buyer. Buyer can file civil action against agents for up to 돼 있는데요. 자, 셀러의 집을 이제 인스펙팅을 하는 가운데 에이전트가 여러 가지의 이제 디펙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이어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 디스코즈 해 주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그 바이어는 얘기 안 해줬을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미지가 생겼는데 그 데미지로 인해서 민사소송을 파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파일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안에 민사소송을 파일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인스펙션을 해서 이제 디스코저 하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그것을 이제 디스코저 해줘야 되는데 이 에이전트가 디스코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법은 ABID 잠시만요. ABID보다는 TDS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TDS를 통해서 그리고 플러스 ABID를 통해서 디스코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TDS라고 하는 것은 셀러가 그 살아보니까 그 집에 대해서 살아보고 얘기해주는 서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에이전트가 그 에이전트 인스펙션하고 디스코저하는 섹션이 있는데 이 TDS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2년 안에 민사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지금 문제가 좀 꽈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DS라는 것이 나와서 민사소송과 함께 얘기를 한다면 2년, 요 2년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론에서 배울 때 서류 킵하는 그런 기간이 몇 년이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건 3년인데 이 민사소송, TDS에 관련된 민사소송은 기한이 2년입니다. 이 2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관계 좀 이해되시나요? 좀 꽈져 있어서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에 대한 핵심을 캐치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 단도직입적으로 TDS는 2년이다. 요 내용을 여기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요 두 개의 내용만 일단은 알고 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꽈지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TDS는 2년이다. 요 내용만 알고 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보시면 The maximum amount broker personal funds can kept in his or her trust account without being guilty commingling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딱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commingling. 자, commingling은
손님의 돈과 브로커의 돈이 섞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0불이 기준이죠. 200불 미만이면 커밍글링이 아니고요. 200불 이상 돈이 섞이면 커밍글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브로커의 펀드의 맥시멈 어마운트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밍글링이 아닌 커밍글링의 길티가 아니게 되는 그 트러스트 어카운트에서 킵할 수 있는 브로커의 돈이 맥시멈 얼마까지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뭐 문제는 길지만 커밍글링을 알고 계신다면 바로 200이라 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에 보시면 which of following is most correct about popping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 길게 물어보고 있는데 퍼핑만 알면 뭐 문제 없이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핑은 과장이잖아요. 뭔가 사실을 과장하는 겁니다. exaggeration.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과장입니다. 자, 그것만 알고 좀 풀어볼게요. 오케이. D번에 보시면 it may be misrepresentation. 자, 과장도 이제 misrepresentation입니다. 허위 진술. 자, 그리고 if a reasonable person consider a statement fact.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이 그것을 팩트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 퍼핑, 과장이라는 것은 허위 진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해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진실로 믿게 하는 거죠. 자, 10번에 보시면 broker in large real estate office dice all listings 돼 있는데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까 체크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브로커가 라지 컴페 부동산의 오피스의 브로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리스팅은 어떻게 된다? 자동적으로 캔슬이 됩니다. 그리고 뉴 브로커가 오면 새로 릴리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0번에 보시면 automatically cancel. 모든 리스팅은 automatically cancel이 되고 새로 들어온 뉴 브로커는 그 새로운 프로퍼티에 대해 기존에 있던 리스팅에 대한 리스트 작업을 재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10번이 되겠습니다. 자, 챕터 4 퀴즈까지 다 마쳤고요. 한 10분 정도 쉬고 챕터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오케이, 그러면 10분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